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정선입니다.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전형계획과 관련된 FAQ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이 신설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1단계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교과 성적과 면접 성적의 총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일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의 국내고 트랙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2022학년도 모집부터는 약학과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18명, 정시에서 12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됩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과학과와 함께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각각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시기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시 모집 의예과와 국제계열의 경우 단계별 전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단계는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의예과 2.5배수, 국제계열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 후 수능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수시 모집의 지원 횟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세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에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연세대학교에는 본인이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면 최대 5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 위주의 논술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원 외에는 시스템 반도체 특별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별 모집단위 선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별로 동일 학과 또는 서로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중복 여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1, 2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사이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1, 2의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졸업연도 제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의 경우에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의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국제형의 경우에는 국내고 트랙에만 적용이 되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 체육인재에 한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문사회는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해서 2개 과목 등급 합이 4 이내이어야 하고요. 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해서 2개 과목 등급 합이 5 이내이면 됩니다. 의예, 치의의 약학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해서 1등급 2개 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공통 조건으로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인문사회의 경우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모두 가능합니다. 의치, 약학을 포함한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탐구는 과학탐구만 반영합니다. 국제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내고 트랙에만 적용합니다. 국내고 트랙의 경우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5 이내이면 됩니다. 영어는 1등급을 받아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수학은 인문사회와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모두 허용이 됩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선발하는 전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위주의 국제형과 실기 실적 위주의 국제인재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국제형과 국제인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한 전형으로 국내고와 해외고 검정고시 트랙으로 구분해서 선발합니다. 국제형의 국내고 트랙은 아시아학 전공과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를 선발합니다. 국제형의 해외고와 검정고시 트랙은 언더우드 학부, 하스, ISE 등을 선발합니다. 이에 반해서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는 국내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선발 모집 단위가 언더우드 학부로 제한됩니다. 국제계열의 경우에는 해외고 출신자에 대한 지원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고 출신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외고 출신자는 입학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고에서 졸업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고에 입학한 후 국내고에서 일부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외고에서 졸업했다면 해외고 출신자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해외고 일부 이수는 있지만 국내고에서 졸업을 했다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고 출신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외고 출신자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서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제형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하기 때문에 0점 처리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고 출신자라 하더라도 0점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공인어학 성적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할 경우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제형의 경우에도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성적 산출 방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의 경우 올해부터 교과성적 반영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과목 중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반영 과목 A, 그 외 과목은 반영 과목 B로 구분합니다. 반영 과목 A는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를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고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와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A, B, C를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데 A가 20점, B가 15점, C가 10점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A부터 E까지 반영되는 경우에는 A와 B를 A로, C와 D를 B로, E를 C로 환산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석차 9등급 또는 A, B, C 기준의 성취도 C인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류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서류평가는 교내 활동과 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고 출신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외고와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서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표준화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입력한 후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양식에는 교내 수상 내역, 교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내 수상 내역은 교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 한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로 2개씩 최대 6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입력입니다. 교내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만 기재가 가능하고요. 역시 학년별로 2개씩 3년간 최대 6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에는 학년별 2개 제한이 없고 본인이 재학한 기간 동안 가장 대표적인 거 6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봉사활동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평가를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평가 1의 70%, 종합평가 2의 30%의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종합평가 1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학업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종합평가 2에서는 인성과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를 기반으로 학업에 대한 태도, 의지 등을 평가하게 되며 전공 적합성은 교과에 대한 관심과 성취도 등을 평가합니다. 인성에서는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발전 가능성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후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류평가 항목 중 가장 많은 질문은 학업 역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업 역량은 크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형, 특기자 전형의 체육인재, 기타 동점자 처리하는 경우에만 반영을 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우 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와 시스템 반도체 특별전형, 고른기회 전형 등에서는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들은 과목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질문 중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서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0점 처리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표절과 대필, 허위사실 기재 등과 관련된 유사도 검증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재금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하게 된다면 평가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0점 처리 항목은 이미 오랜 기간 시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어학 성적, 수학, 과학과 관련된 외부 경시대회, 외국어 등과 관련된 외부 경시대회 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0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0점 처리 항목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합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은 제시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근 3년간 누적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들을 모두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 지원자들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남의 자기소개서를 참조 또는 베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도 검증은 정도에 따라서 A, B, C 3개의 수준으로 나뉘는데 A의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 이상의 수준일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악의 경우 최저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금지 사항입니다. 기재금지 사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교육 내에서의 활동을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들은 자기소개서에서도 기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도서 출간, 해외 활동 실적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은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학년도에 공통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 2번 문항이 통합돼서 새로운 문항으로 되었고 15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번 문항은 100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이 800자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의 자기소개서에서 4번 문항이었던 대학의 자율 문항은 3번으로 변경이 되었고 연세대학교는 작년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합니다. 다만 글자 수가 기존의 1500자에서 80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접과 논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시 모집의 많은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면접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의 추천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균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등은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면접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고른기회 전형은 현장 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지만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논술 시험은 당연하게 논술 전형에서 실시합니다. 논술 시험 일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2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을 기존의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예과와 국제계열은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합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작년도와 달리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작년에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성 면접은 전형 점수로 반영하지 않았고 패스와 논패스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1단계는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2.5배수를 선발을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과 인적성 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계열도 작년과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 면접 평가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는데 1단계는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입학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전년도 전형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수시 모집 전형 결과는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대학이 전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 전형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어디가를 통해서 전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연세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는 입학상담실, 이메일,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